자, 여러분, 오늘 냄새부터가 아주 진합니다. AI 국민배당금, 이거 들으시자마자 아니 이제 대놓고 약을 파나 싶으시겠지만 잠깐만요. 이거 대한민국 정책 심장부에서 나온 초고농축 생존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 논란의 시작점은 현직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인 김용범 실장의 최근 언급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에 키를 쥐고 있는 현직 사령탑이 SNS를 통해 아주 묵직한 교직구를 던진 건데요. 핵심은 딱 한 단어, 바로 인프라입니다. 여러분, 국가 인프라가 바뀐다는 게 단순히 기술이 좋아졌네 수준일까요? 절대 아니죠. 과거에 철도가 깔리기 전에는 물건 하나 옮기려면 마차가 산 넘고 물 건너 며칠씩 걸렸습니다. 하지만 철도가 깔리면서 공간의 한계가 무너졌죠. 물류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니 흩어져 있던 지역 시장들이 하나로 묶이고 비로소 국가 단위의 거대 경제라는 유기체가 탄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산업혁명을 폭발시킨 진짜 엔진이었죠. 전기는 또 어떻습니까? 단순히 밤에 불 켜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전기가 보급되면서 공장은 24시간 풀가동됐고 가전제품은 인간을 가사노동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즉 인류의 생산성 자체가 퀀텀 점프를 하게 만든 토양, 그게 바로 인프라의 본질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지금의 AI가 바로 이 디지털판 철도이자 전기라고 정의한 겁니다. 자, 그럼 이 21세기 디지털 철도인 AI판을 봅시다. 전 세계가 지금 이 철도망 선점하려고 난린데 냉정하게 국가별 상황을 뜯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설계와 플랫폼에서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물리적 제조라는 선발이 약합니다. 제조 공동화로 인해 인프라를 실제로 구축할 물리적 공급망이 텅 비어 있습니다. 대만은 TSMC라는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를 가졌죠. 하지만 AI 연산의 핵심인 메모리 HBM이 없습니다. 종이는 세계 최고인데 잉크를 남한테 빌려와야 하는 처지입니다. 일본과 독일은 소재와 정밀기계에서 끝내줍니다. 하지만 정작 AI의 뇌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갇힌 노장들이라 이 속도전을 따라가기 버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메모리 반도체라는 레일부터 HBM이라는 엔진, 배터리라는 에너지, 전선과 변압기라는 혈관까지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 풀세트를 한 나라 안에서 싹 다 조달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AI 기업들이 한국산 하드웨어 없으면 AI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는 상황. 이게 바로 우리가 진 지정학적 레버리지인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나라는 분명 이 독점적 인프라 사업으로 역대급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돈이 입구에 있는 특정 기업과 자산가에게만 구조적으로 쏠린다는 겁니다. 철도 깔릴 때 철도회사 주주들은 떼돈을 벌었지만 마부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AI 시대에도 메모리 기업과 일부 엔지니어들은 돈 복사기를 돌리겠지만 평범한 다수의 국민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부유해지는데 내 삶은 더 팍팍해지는 이 구조적 모순, 이것이 김 실장이 경고하는 진짜 위기입니다. 그래서 제안된 것이 바로 AI 국민배당금입니다. 이걸 단순히 불쌍하니까 도와주자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지난 50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터진 수익이니 그 지분을 정당하게 배당받자는 논리입니다. 특정 정파를 떠나서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중산층을 덮치기 전에 미리 메어두는 대한민국만의 거시경제학적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AI 도서관. 자, 보통 경제 위기가 오기 직전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번엔 다르다입니다. 이 근거 없는 낙관론에 속아 계좌가 흔적도 없이 녹아내린 분들이 인류 역사상 수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AI 호황을 보면서도 에이 저거 조만간 꺾일 거품이야 라고 냉소하는 분들 많죠.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판을 뜯어보면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가격 버블이 아닙니다. 공급망과 물리 인프라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산업체제의 전환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버블이 실체 없는 기대감으로 가격만 먼저 달려나간 거라면 지금은 전세계 빅테크들이 실제로 수천조 원을 들여서 땅을 파고 전선을 깔고 서버를 박아넣는 물리적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왜 이 수요가 쉽게 안 꺾이냐고요? AI 투자는 일회성 설비 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학습용 데이터 센터가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추론 인프라, 전국민 1인 1 AI 에이전트, 소버린 AI, 그리고 로보틱스까지 새로운 레이어가 계속 추가됩니다. 중요한 건 이 레이어가 하나씩 쌓일수록 필요한 메모리 집약도는 이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한 대 사면 끝이지만 AI 인프라는 완전히 다르죠. 전력 효율과 성능이 개선된 차세대 HBM이 나오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그걸로 안 바꾸고는 못 베깁니다. 왜? 옆집보다 연산 속도 늦어지면 바로 시장에서 도태되니까요. 즉 수요가 포화되는 구조가 아니라 인프라 자체가 스스로 새로운 수요를 계속 창출하며 몸집을 불리는 무한 루프에 진입한 겁니다. AI 도서관. 이 거대한 판을 가장 먼저 읽고 움직이는 인물, 바로 오픈 AI의 샘 알트먼입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돌며 수천조 원을 투자받으러 다니는 이유, 단순히 챗 GPT 성능 좀 올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는 미래의 연산 능력, 즉 컴퓨터가 석유나 금보다 더 중요한 전략 자원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AI 연산권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일종의 AI 연산 배당금 개념을 선제적으로 던진 겁니다. 사실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죠. 인류 역사에 이미 성공적인 정답지가 존재하거든요. 첫 번째는 노르웨이입니다. 70년대에 북해일전이 터졌을 때 이들은 이 돈을 당장 써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석유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포함한 국민 전체의 지분이다 라고 대못을 박아버렸죠.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 펀드를 만들어 그 수익으로 전 국민의 노후와 복지를 철벽처럼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일시적인 흔재가 아니라 영구적인 국민 자산으로 바꾼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알래스카입니다. 여기는 더 화끈합니다. 석유 판돈의 일부를 영구기금으로 적립한 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매년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꽂아줍니다. 당신들은 이 땅의 주인이니 지분만큼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게 주민들의 강력한 소비력이 되고 지역 경제를 돌리는 엔진이 됩니다. 복지가 아니라 주주 배당의 개념을 국가 시스템에 이식한 가장 강력한 사례죠. 자, 이제 이 석유 자리에 메모리 반도체와 AI 인프라 장비를 넣는다면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지만 지난 50년간 우리 국민들이 합심해서 쌓아온 세계 최강의 제조 역량이라는 거대한 디지털 유전을 가졌습니다. AI 인프라 시대에 벌어들일 이 역대급 초과 수익은 특정 기업의 천재성만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전 국민의 인내가 만든 비옥한 토양 위에서 피어난 과실이죠. 그렇다면 이 수익의 일부를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전체에 환원하는 건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정당한 지분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자본의 논리가 성립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가슴이 웅장해지다 못해 당장 내 통장에 배당금 찍힐래만 기다려지시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이 달콤한 시나리오 뒤편에는 이거 현실성 없는 장밋빛 판타지다 라고 외치는 날카로운 반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반도체가 석유와 같은 자원이 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석유는 땅에 묻혀있는 유한한 자원이라 파내기만 하면 무조건 돈이 되지만 반도체와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무한 경쟁 기술입니다. 오늘 세계 최고인 HBM이 내일 미국이나 대만의 새로운 기술에 뒤처지는 순간 우리가 가진 디지털 유전은 순식간에 고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영구적인 배당을 약속했다가 기술 경쟁에서 한번 미끄러지면 그 재정적 감당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빚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강제로 거둬들여 배당금으로 쓴다는 발상 자체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안 그래도 전 세계 빅테크들이 사활을 걸고 조단위 투자를 감행하는 마당에 한국 기업들만 배당금 재원 마련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면 결국 글로벌 기술 전쟁에서 스스로 한 발 빼라는 소리와 다름없다는 거죠. 결국 석유 부자들의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기엔 기술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고 위험하다는 냉정한 지적입니다. AI 도서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주 냉정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순환형 수출 경제였습니다. 남들이 물건 사주면 먹고 살고 글로벌 경기 꺾이면 우리도 같이 쪽박 차는 구조였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 비 오면 콩치는 노점상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과거의 메모리 반도체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범용 제품이었지만 AI 시대의 HBM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건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서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설계 단계부터 빅테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드는 커스텀 전략 자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물건 없으면 너희 AI 사업 접어야 해 라고 배짱 튕길 수 있는 기술 독점 경제의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거죠. 이걸 경제학적으로는 지속적 초과 이윤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번역해볼까요? 물건 파는 상인에서 건물 임대를 받는 건물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능을 올릴 때마다 더 좋은 반도체가 필요하고 결국 전 세계 빅테크들이 우리에게 매년 디지털 통인료를 내야 하는 구조로 국가의 수익 모델 자체가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블라인드가 하이닉스 신임 연봉 예상치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끌하면 수억 원대에 달할 거라는 소문 때문인데요. 이 정도면 하이닉스 다니는 친구에게 올 때 메로나가 아니라 올 때 하겐다즈를 외치며 장난 섞인 부러움을 표현할 만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치열한 노력과 성과가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해지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경제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K자형 양극화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K는 우리 자랑스러운 국보의 K가 아니라 알파벳 K를 보시면 선이 두 갈래로 완전히 찢어지죠. 위로 쭉 뻗는 라인은 AI 인프라 권력을 지닌 소수기업, 억대 연봉 엔지니어, 그리고 자산가들입니다. 여기는 지금 분폭사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중인 거죠. 반대로 아래로 꼬꾸라지는 라인은 AI한테 업무를 이어받는 사무직, 고물가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다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돈을 벌면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낙수효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은 자본과 데이터가 한 곳으로 모이는 속성이 너무 강합니다. 수익이 인프라 입구에서 딱 막혀서 도무지 내려오질 않는 거죠. 하이닉스가 수백조를 벌어도 그 돈이 우리 동네 떡볶이집 매출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국가지표는 역대급으로 풍요로운데 누군가는 외제차를 계약하고 누군가는 점심값 1,000원 인상에 고민하는 이 기괴한 불균형. 이건 단순히 내가 가난해서 억울하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려면 이 벌어진 K자이품을 메워야 한다는 구조적 과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초과 수익을 사회 전체의 안전벨트로 쓰자는 AI 국민배당금 같은 파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아니 AI 기술이나 리뷰하던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머리 아픈 정책 이야기를 하느냐? 저도 처음엔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판을 뜯어보니 이건 정치 논리 이전에 기술적 변화가 가져온 숙제더라고요. AI가 인간의 루틴한 업무를 다 가져가는데 예전처럼 공공일자리 늘려서 월급 줄게 하는 방식이 앞으로도 유효할지 기술을 다루는 입장에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당장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전엔 그 무거운 카메라 들고 뛰어다니던 제가 비록 대형 유튜버는 아니지만 24,000명의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는 채널을 혼자서 꾸려올 수 있었던 건 100% AI 기술 덕분입니다. 기획, 정보 수집, 편집 같은 과정을 AI로 해결하는 생산성의 민주화가 일어난 거죠. 즉 이제는 거대 자본이 없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저처럼 자기만의 판을 벌릴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배당금이라는 파격적인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찬성하는 쪽은 말합니다. AI가 일자리를 뺏는 대신 생산성을 높였으니 그 과실을 국민에게 나눠서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미천을 주자고요. 이게 AI 시대의 새로운 안전벨트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나누는 게 정당한가? 그 막대한 재원은 결국 누가 감당할 것이며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포퓰리즘이 되진 않을까라는 우려죠. 결국 지난 50년간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토양 위에서 터진 이 역대급 수익을 어떻게 써야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패가 더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AI 도서관. 자, 오늘 이야기 길었습니다. 정리해보죠.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딱 3번 정도 왔던 거대한 전환기 앞에 서 있습니다. 19세기에 철도를 놓고 20세기에 전기를 장악한 나라들이 지난 100년의 패권을 쥐었듯 이제는 AI 인프라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다음 100년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운 좋게도 대한민국은 그 철도를 놓을 핵심 부품을 몽땅 다 가진 아주 희귀한 패를 쥐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K자형 양극화라는 사회가 찢어지는 숙제도 떠안았죠. 국가가 거두어들일 이 엄청난 수익을 일부의 잔치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맺을 것인가, 오늘 다룬 담론들은 결국 그 고민의 산물입니다. 사실 저 같은 AI 유튜버 나부랭이가 이런 거대한 국가 전략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평소엔 그냥 AI 툴이나 만지작거리고 뉴스나 전해드리는 사람일 뿐이죠. 하지만 평범한 대중의 눈에도 보일 정도로 지금 글로벌 패러다임이 바뀌는 속도는 무시무시합니다.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이 반도체와 AI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 주도권을 줄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대한민국에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실성 없는 장밋빛 환상이라고 보십니까?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냉철하게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할 뿐 이 판의 결실을 결코 누릴 수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대의 파도를 함께 읽어주는 제2의 AI 도서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누르고 이 거대한 판의 변화를 함께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